안녕하세요. 위즈덤이파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리더인 저 김유빈 그리고 동료 김정윤 이명택입니다. 올해 여름부터 올해 겨울까지 스마일게이트 AI 멤버십 1기에 참여를 하면서 무엇을 왜 만들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목차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목표를 설명해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간단한 데모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자 했느냐 이런 것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수료식인 오늘 비가 오는 걸까라는 문장을 입력을 하면은 wisdomify는 그 문장의 의미에 가장 근접한 속담을 추천해 줍니다. 이 상황에서는 가는 날이 장날이다가 51% 확률로 추천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속담이 쓰이는 용례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속담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자 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우리말 속담 역사전을 만들고자 했어요. 기존의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검색을 하면은 그 단어의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역사전은 반대로 정의 혹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역으로 추천해주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규칙으로는 풀기가 힘들어서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쓰이기에 적절한 문제라 봤고 실제로 버트라고 부르는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왜 풀고자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설단 현상이 효과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풀고 싶은 것이거든요. 설단 현상이라 하는 것은 뜻은 알겠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지 이 혀까지 차올랐지만 떠오르지가 않는 그런 현상을 부르는데 예를 들면은 분명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면접에 가보니 이거 수학적 용어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날 때 많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얼굴 그는 떠오르지만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런 것도 설단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들 뜻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만 안 떠오르는 거니까 역사전을 만들어 주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해결책 될 것이다라는 것은 자명하겠죠. 근데 이게 비단 우리말 속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적절한 이 상황 적절한 이모티콘이 뭐더라? 지금 이거를 유학 용어로 부르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좀 더 영어 관용구로 유려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식으로 여러 도메인에서 설단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만 만들어 놓으면은 데이터를 바꿔서 도메인에 적절한 데이터만 바꾸면은 충분히 여러 도메인에 적용 가능해서 그래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배웠던 점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 제가 먼저 모델링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지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효과적인 언어 모델링의 영감은 두뇌를 모방하는 노력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먼저 두뇌를 모방하는 노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시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일 대표적인 예시로는 활성화 함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렐루 등 딥러닝의 뉴런의 바로 다음에 붙는 비선형 함수들을 일컫는데 왜 비선형 함수냐면은 y는 x와 같은 선형 함수가 아니라 x가 처음에는 증가를 아무리 증가해도 y는 증가하지 않는데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y가 증가하기 시작하죠. 전부 다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비선형성 때문에 레이어가 2개 이상만 쌓이면은 신경망은 어떤 함수든 다 approximate를 할 수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론적으로는 universal approximation 정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두뇌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이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뉴런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 자극이 일정 역치 이상 들어와야지만 액션 포텐셜에 진입을 하거든요. 우리 뉴런도 비선형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인공지능도 저거를 모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서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CNN 합성공 신경망도 있어요. 합성곡 신경망을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미지를 입력을 넣은 다음에 각 레이어의 각 필터에 활성화되는 정도를 시각화를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각 필터별로 담당하는 피처가 달라요. 이 필터는 이 사선을 담당하고 이 필터는 세로줄을 담당하고 여기 필터들은 색깔을 담당을 하고 있죠. 이러한 양상 동안 고양이의 뇌 혹은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나온 양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옆에 있는 연구는 뭐냐면은 휴벨 앤 위젤이라고 하는 연구진이 고양이의 눈에다가 막대 모양의 빛을 비춰 본 실험을 했었던 연구인데 재미있는 것은 막대의 길이는 달라져도 각도를 달리 하면은 고양이 뇌 속의 뉴런에 활성화되는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벨 커브가 그려지고 여기서도 벨 커브가 그려지죠. 막대의 길이는 달라졌지만 각도를 달리하는 것은 동일한 상황에서 이렇게 동일한 패턴이 보인다는 것은 고양이 뇌에 각도만을 담당하는 뉴런 뭉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 뇌, 고양이 뇌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 뇌도 각 뇌에서 각 부위별로 담당하는 이미지 피처가 있다는 거죠. 그것부터 영감을 받아서 CNN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시는 LSTM이 있는데 LSTM 또한 장기 기억 채널이 있고 여기에 장기 기억 벡터가 흐르면서 망각 게이트에 의해서 장기 기억이 소실되고 입력 게이트에 의해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화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역시 우리 뇌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뇌에서도 장기 기억이 특정 간섭을 받으면 망각이 되고 단기 기억은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경화가 되면 장기 기억화 되잖아요. 이 망각이 되는 부분이 여기 망각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부분과 비슷하다 볼 수 있고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화되는 부분은 입력 게이트로부터 나온 단기 기억 벡터가 장기 기억 벡터의 선분 덧셈되는 구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예시입니다. 버트의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도 두뇌로부터 영감을 얻은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버트의 핵심이 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문장에다 랜덤하게 빈칸을 뚫어놓고 그 빈칸 추론 문제를 풀도록 시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논문에서도 언급을 하는 것이 있는데 클로즈 테스트라고 하는 응용 언어학에서 이미 많이 쓰여왔던 두뇌의 언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방식을 모방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논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클로즈 테스트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이게 이름은 어렵지만 별다른 게 아니라 빈칸 추론 문제고 어떠한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론이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피실험자들에게 빈칸을 채우도록 시키는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에게 테스트를 했었던 것을 인공지능에다 해보자라는 것이 아이디어였고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두뇌에서 출발을 했죠. 그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커피가 없으니 홍차라도 마시자라는 것에 꼭 대신 답을 추천하는 이러한 우리말 속담 역사적 문제도 그 해결책은 이미 두뇌에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여러 모델을 다 조합을 찾아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두뇌를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재밌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은 이미 역사적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이거를 속담을 추천해주는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가 가졌던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는데에 대한 답으로부터 영감을 얻고자 했어요. 이것부터 영감을 얻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서
인간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봐야겠죠. 실제로 우리 팀 내부에서 우리말 속담 역사적 문제를 직접 풀어봤습니다. 그 결과 이런 패턴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속담을 이해할 때 말 그대로의 의미와 함축된 의미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을 찍었더니 또 다른 정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도 그리지만 그것과 함께 이거는 어렵다는 뜻이다 라는 것도 동시에 고려를 해요. 꽁 대신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하다라고 하는 뜻을 이해를 하긴 하지만 이거를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꽁 잡아먹는 대신 닭을 잡아먹는 이미지를 떠올려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담을 이해할 때 말 그대로의 의미와 함축된 의미를 모두 고려합니다. 인간이 그렇다면은 버트도 그래야 한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이것을 수학적으로 해석해보는 시도를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각 속담별로 점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점수 우리가 S 위즈덤이라 부르는 것을 구할 때 리터럴 있는 그대로의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를 모두 고려한 각각을 고려한 점수를 더하는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점수, 여기서 로직 값이겠죠? 그 점수를 가지고서 레이블과 비교를 해서 크로스 엔트피를 구해줬고요. 이것과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의미만을 고려했을 때 나오는 로스, 비유적인 의미도 고려했을 때 나오는 로스를 각각을 구해서 전부 더해줬습니다. 즉 모든 것을 동시에 고려하는 비유적인 의미와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동시에 고려하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바꾸고 나니 실제로 성능이 올라갔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현재로서는 이것과 함께 또 다른 발견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또 소개해드릴게요. 우리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적절한 속담을 떠올리느냐. 두 번째, 인간은 속담의 말 그대로의 의미로부터 함축된 의미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다시 산 넘어 산을 볼까요? 어렵다라는 것이 뜻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저거를 떠올릴 때 정상을 찍었더니 또 다른 정상이 있네. 그럼 좀 만막하겠다. 그럼 어렵다는 뜻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즉 말 그대로의 의미로부터 함축된 의미를 도출하는 거죠. 이거는 껌 대신 닭도 가는 날이 장날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면은 버트도 그래야 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버트에 각 단어 그 속담의 각 형태소의 인베딩으로부터 속담의 인베딩을 도출을 하는 거죠. 즉 무슨 뜻이냐면은 버트의 단어 인베딩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산의 인베딩, 꿩의 인베딩, 대신 인베딩, 닭의 인베딩을 다 가져와 가지고 두면은 이게 결국에는 말 그대로의 의미를 학습한 것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딥러닝 모델을 붙여가지고 가속담에 대응하는 벡터를 추출하도록 만들면은 그게 이제 말 그대로의 의미로부터 함축된 의미를 도출하는 것과 같은 격이 될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축된 의미를 도출한다면 무엇을 하느냐? 우선 입력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버트에다가 홍차가 없으니 커피라도 마시자를 CLS 토큰과 함께 넣으면 각 히든 벡터 출력이 돼요. 그러면은 홍차가 없으니 커피라도 마시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솎아내기 위해서 문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CLS 토큰과 내적을 함으로써 가장 어텐션이 높은 것을 찾고요. 그 어텐션 행렬을 바탕으로 입력 단어들을 가중 평균을 해서 이 문장을 하나의 벡터로 리듀스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벡터가 가속담 중에서 어디랑 가장 유사한지를 계산을 하면은 그게 점수가 되겠죠. 즉 벡터의 내적을 각각의 속담 벡터에다 함으로써 로직 값을 구하고 그것을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면은 최종적으로 함축된 의미를 도출을 한 결과로 나오는 속담의 확률 분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홍차가 없으니 커피라도 마시자이니까 없으니 커피라도가 가장 어텐션이 높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껌 대신 닭에 해당하는 두 번째 인덱스의 확률이 높겠죠. 이러한 시도를 했었고 그 결과
ID 겜마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의 의미와 함축적인 의미를 모두 고려하는 것, 그리고 말 그대로의 의미로부터 함축적인 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수학적 해석한 모델인데 실제로 성능이 올라갔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이라는 것이 ID 겜마이고 파란색이 기존의 베이스라인 모델인데 에폭이 이 정도쯤 지났을 때 파란색은 0.38의 정확도를 가지지만 빨간색은 0.47, ID 감마는 굉장히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이게 탑 1 액큐러시가 이랬는데 탑 3 액큐러시를 보면은 더 차이가 자명해요. 기존의 베이스라인 모델은 아무리 에폭을 늘려도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ID 겜마 모델은 0.67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토대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었냐면은 인공지능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다 시도하고 뭐 앙상블하고 이런 것보다는 두뇌가 생각하는 방식을 떠올리고 그것을 모방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성능이 올라가더라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언어 모델링의 영감은 두뇌를 모방하는 노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델링 중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으로 용태님께서 데이터 수집 중 좌절했던 순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임용태입니다. 이제 저희는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 속담의 정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었는데요. 정의는 이렇게 네이버 사전, 충청북도 경북문화원, 다음 사전 등에서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문제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우선 보시는 대로 서로 다른 사전인데도 속담의 정의가 이렇게 완전히 같은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또한 이제 속담의 정의를 검색할 수 있는 사전의 종류가 10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충분한 수의 응답을 받는다면 속담의 다양한 정의를 확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어서 속담의 정의를 수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정의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려주고 각 속담이 사용된 문장의 예시를 3개씩 준 뒤 답변을 작성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렇게 10개의 속담에 대해 풀이를 하는 설문지를 10개를 만들어서 총 100개의 설문 속담에 대한 정의를 수집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었는데요. 데이터 수집은 위즈더미 파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를 가장 많이 좌절하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정의를 수집하며 마주했던 문제와 고민해본 해결책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속담의 정의를 수집하기 위해 저희가 준비했던 예시입니다. 속담이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의미를 가지는 예시가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속담의 의미가 응답자들이 이해한 속담의 의미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속담이 사용된 예시를 일관성 있게 통일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속담풀이를 어렵게 하는 어휘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에 대한 응답입니다. 정반대의 의미를 해석한 응답을 하나 발견하였는데요. 아마 가래를 다른 의미로 해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모든 속담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 혹은 유래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의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설문 최대 참여 인원 50명 중 10명 남짓한 인원만이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좌절한 순간이었는데요. 설문에 참여한 지인들에게 급하게 피드백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설문에 참여해 100개의 속담을 풀이해야 할 것 같다는 같이 느껴져서 압박이 된다는 피드백이 있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설문에만 참여해도 되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국어 비문학 지문을 푸는 기분이 들었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렇게 지인이 아니면 도중에 포기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라벨링을 추가로 진행한다면 설문지 하나에 있는 속담의 개수를 줄이고 속담을 풀이하기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쓸 것 같습니다.
올바른 정의를 수집하기 위해 고민할수록 설문지는 쉽게 속담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학습지처럼 바뀌어 갔습니다. 실제로 설문 과정에서 이러한 피드백을 받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누군가에게는 이 라벨링이 속담을 배우는 과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수집하며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수집하자는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최대한 쉽게 속담을 가르쳐 주자는 생각으로 설문지를 준비했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상 데이터 수집에 대해 발표한 임용택이었습니다. 종윤님이 인프라 구축을 하며 눈이 번쩍 뜨인 순간에 대해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이어서 인프라 구축 중 눈이 번쩍 뜨였던 순간을 발표할 김종윤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인프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IT에서 인프라라 함은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과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저희 프로젝트의 청사진과 같은 이미지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 인프라를 구축해야 했던 부분은 이렇게 노랗게 칠해진 부분들이었는데요. 이 노랗게 칠해진 부분 중 데이터와 모델에서 겪었던 어, 문제, 그리고 해결책, 그리고 배운 점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부분입니다. 데이터 부분에서 겪었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관리를 깃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데이터의 규모가 커지자 깃으로 관리하기 힘들어졌고, 이후엔 DB를 사용했으나 DB는 배보다 배꼽이 큰 도구였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만 사용하고 이후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편리하지만 조금은 불편했던 DVC를 지나 허깅페이스 데이터셋까지 도착했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일게이트 레슨런 첫 회 때 저희가 공유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깅페이스 데이터셋도 편리한 줄만 알았는데 꽤 불편했습니다. 매번 수정해서 데이터 로딩 스크립트를 업로드해 줬어야 하며 해당 로딩 스크립트가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끔 GCP 스토리지에도 데이터를 zip 파일로 업로드해 줬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게 느껴져서 이 문제는 조금 뒤에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도중 모델링 인프라에서 겪었던 문제 해결책에서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쪽에서 겪었던 해결책은 모델링 해결책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에서 겪었던 문제는 바로 이 시도에서부터 유래되는데요.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려고 갔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휴관일인 게 말이 되나? 라는 문장을 넣을 때 저희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것을 위스덤이라는 토큰으로 치환한 다음에 해당 부분을 토크나이저 하나의 토큰으로 취급하게끔 하려는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이 시도를 하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토크나이저를 저장해야 되고 그러면 프리트레인된 토크나이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모델 저장을 DVC로 해야 되는데 마침 이때 데이터는 DVC를 버리고 허깅페이스로 이전한 지 오래였습니다. 이걸 한참 고민하던 찰나 역시 또 웃는 얼굴이 아름다웠던 허깅페이스 모델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미소처럼 허깅페이스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도큐멘테이션을 통해서 저희에게 모델을 어떻게 업로드해야 되는지까지 스크립트는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수정하고 이제 푸시하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푸시를 해보았는데요. 푸시는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이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푸시 투 허브 파라미터에 버저닝 관련된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좌절하고 모델하고 데이터 둘 다 코드 한두 줄 정도 조금 치면은 알아서 해주는 그런 도구가 없을까라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검색을 해보자. 그래도 거인의 어깨에 원래 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라는 생각과 함께 좀 더 검색하고 스터디 중에 수진님께서 알려주셨던 완디비를 찾게 됩니다. 완디비를 찾아보니까
뭔가 굉장히 괜찮은 도구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완디비에 적용을 해보니 와, 모델이랑 데이터를 아티팩트를 선언하고 저장만 하면 알아서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실험도 쉽게 하고 모델 실험 로깅도 쉽게 된다는 것을 보고 저희는 눈이 번쩍 뜨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실제 저희 프로젝트에는 다음 스크립트 한 줄만 입력하게 되면은 모델이 이밸류에이션 됩니다. 이 커맨드 같은 경우는 RD 베타의 B 버전을 GPU를 사용해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코드인데요. 지금 GIF에서 볼 수 있듯이 1DB에서 모델을 불러오고 데이터도 불러오고 쿠다가 있는 환경인지 직접 확인해서 실행한 뒤에 깔끔하게 지표까지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실행은 1DB 대시보드에서 모두 기록되며 현재 실행 중인지 아니면 실행이 완료됐는지 고장이 난지 크래시가 되는지 페일을 했는지까지 다 보여줍니다. 또 나아가 각각의 런에 대해서 어떤 설정을 가지고 실행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모델 이밸류에이션이나 트레이닝이라면 각각 트레이닝과 이밸류에이션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랭크는 어땠는지 민, 미디언 등의 매트릭스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끔 완디비가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이때 저희가 느낀 점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기라는 같은 결과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거인보다 더 높고 좋은 거인의 어깨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갈아타 보기였습니다.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도구에서 새로운 도구로 갈아타는 게 두렵고 귀찮겠지만 만약에 더 좋은 것이 보인다면 한 번쯤은 시도해봐서 더 좋다면 그 거인의 어깨로 갈아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프로젝트에 무엇을 만들었는가를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인프라 이미지에서 저희가 직접 배포해야 됐던 부분은 위스더미파이 모델과 그리고 스토리텔러 일라스틱 서치를 연결하는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을 도커 컨테이너에 담고 그리고 해당 부분을 유저가 사용할 수 있게 시각화해주는 Vue.js 웹페이지를 각각의 도커 컨테이너에 담아서 해야 했습니다. 해당 도커 컨테이너는 저희 프로젝트를 지원해준 AI나이즈 서비스에 디플로이가 되었고요. 저희 모든 서비스 API, 앱 버전 0과 버전 1 모두 저희 GitHub 레퍼지토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검색을 직접 한번 해볼까요? 지금 청중으로 와주신 두 분 중에 혹시 궁금하신 속담이 있으실까요? 현재 상황에 맞는? 네, 혹시 스타벅스는 닫았으니 공차라도 가자 검색할 수 있을까요? 스타벅스는 닫았으니 공차라도 가자요. 가자였나요? 네. 잠시만요. 가는 날이 장날이 60% 나오네요. 하지만 실제 이 상황과 어울리는 꽝 대신 닭이 16%로 나오는 걸로 보아 그래도 모델이 아주 틀리게 예측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인 것 같고요. 저희 모델이 용례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례를 학습해가면서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문장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네, 저도 하나 검색을 해보고 싶은데, 네. 혹시 속담 역사전을 만들다 보니 속담 아, 박사가 되었네 라는 문장 검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속담 역사전을 만들다 보니 속담 역사전을 아, 반년 동안 만들다 보니로 해줄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반년 동안 만들다 보니 속담 박사가 되었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생각한 속담이 잘 나왔네요. 속담 역사전을 반년 동안 만들면 속담 박사가 된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그런 예시죠. 모델이 생각해줬던 대로
80%의 확률로 예측을 해줬고요. 아마 이 부분은 상황이 더 자세했기 때문에 모델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델이 본 데이터에 좀 더 맞는 용례 문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프로젝트의 앞으로 계획을 유빈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게 많이 얘기할 만한 건 없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검색 가능한 속담이 10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빈도수 순으로 탑 100으로 확장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거를 위한 정의 데이터 수집은 일단 마무리를 지은 상태입니다. 근데 정의말을 학습했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살짝 애매모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용례 데이터도 학습하도록 만듦으로써 정확도를 적어도 90%까지는 끌어올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한국어 문장을 검색했을 때 한국어 속담을 검색할 수 있지만 이거를 크로스 링구얼하게 만들고 싶어요. 즉 영어를 검색했을 때 한국어 속담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혹은 한국어 문장을 입력을 넣었을 때 영어 속담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 그런 식으로 외국어를 공부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고 그 과정 속에서 모델링을 하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논문을 한 편 써보고 싶지만 그게 힘들다면은 간단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해보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게 앞으로의 계획이고 긴 프레젠테이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플라타너스를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이 QR 코드를 카메라에 비춰보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